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요번 이어지는 동영상에서 이전에 컨슈머 서플러스를 배웠던 것에 이어서 요번에는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이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컨슈머 서플러스를 살펴보았던 것과 또 같은 측면인데 이제는 프로듀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코스트라는 것이 먼저 나오는데, 어, 그, 판매자 입장, 프로듀서 입장에서 얼마만큼을 판매를 할지를 어떤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이 코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의 서플러스를 살펴보면, 어,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 받은 가격 빼기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의 차이가 바로 프로듀서의 서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셀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4명의 셀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빈센트, 클라우드, 파블로, 앤디라는 이렇게 4명의 프로듀스가 있고 이 각각 빈센트라는 판매자의 코스트가 900, 800, 600, 500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프로듀서 서플라이 커브를 가지고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로듀서 서플러스라는 것은 앞에서 컨슈머 서플러스가 컨슈머 커브, 디맨드 커브와 굉장히 밀접했던 것처럼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서플라이 커브와 밀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디맨드 스케줄이 컨슈머의 willingness to pay와 밀접했던 것에서 여기 서플러스, 그러니까 서플라이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고 이 그 추가적으로 시장에 한 명의 판매자가 또 들어올 때 얼마만큼을 공급을 할지라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낮아지게 되면 판매자가 시장을 떠나게 되겠고요. 그리고 서플라이 커브는 이렇게 셀러의를 반영을 하고 있고 프로듀서 서플러스는 우리가 바로 이어서 피겨를 통해 살펴볼 텐데 서플라이 커브 위쪽의 면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4명의 셀러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어떤 집의 페인트를 칠해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격이 500보다 밑에야. 그러면 500이 안 돼. 그러면 아무도 이 어떤 집에 페인트를 칠해주는 어떤 이 시장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서플라이가 0인 경우고요. 500부터 600 이하까지는 앤디가 willingness to sell이 500이면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 앤디가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600이 되면 파블로가 또 딱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800이 되면 클라우데가 시장에 또 딱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00이 넘어가게 되면 마지막으로 가장 높은 윌링리스 투 셀을 갖고 있는 빈센트가 이 집에 페인트를 칠해주는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표시를 해보면 결국 서플라이 커브가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그려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500 밑에에서는 아무도 서플라이 하지 않고 500과 600 사이에서는 앤디 한 명, 600과 800 사이에서는 파블로와 앤디 2명,
그러면 800과 900 사이에서는 3명, 900 이상에서는 4명이 모두 다 이렇게 서플라이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어떻게 측정이 되느냐 하면 이와 같은 서플라이 커브가 있었고 이 서플라이 커브로부터 프라이스까지의 면적이 바로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 곱하기 100을 한 요 100만큼이 ND의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가격이 올라서 800이 되었다 라고 하면 요 1 곱하기 300만큼이 ND의 프로듀서 서플러스 그리고 추가로 시장에 들어온 파블로 1 곱하기 200만큼의 200이 파블로의 프로듀서 서플러스 그래서 총 합이 이렇게 500이 토탈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듀서들의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프로듀서의 서플러스가 증가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면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그 셀러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이제 새로 시장에 그 셀러가 새로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 가지 측면이 우리가 앞에서 컨슈머 살펴보았던 것과 이렇게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6번 피규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요 프로듀서 서플러스의 경우에는 서플라이 커브 위 면적부터 이제 그 프라이스까지가 프로듀서 서플러스의 면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A번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요 A, B, C에 해당하는 만큼이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되겠고 P1이었던 가격이 P2로 오르게 되면 기존 요 A, B, C만큼밖에 안 됐던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기존 프로듀서들한테 가격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요 DBC 이만큼 직사각형 그러니까 기존 서플라이어들한테 증가하게 되는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있고 새로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CFE 삼각형만큼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서플라이어들한테 생기게 되는 서플러스가 이렇게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디맨드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 지금 앞에서 보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져 있던 서플라이 커브인데 요것을 굉장히 촘촘하게 만약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일반화 시켜보면 요 피겨 6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쭉 직선 모양의 서플라이 커브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7.3 부분으로 넘어와서 한번 시장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A번 부분에서는 뭐 이러한 개념이 있는 거는 아니고 만약에 이런 베니볼런트한 소셜 플래너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베니볼런트는 뭐 착한, 뭐 선의를 가진 뭐 그런 뜻이니까 어떤 선의를 가진 어떤 사회적인 계획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모든 거를 다 알고 막강한 능력이 있고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얼마만큼을 원하는지를 다 알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어떤 웰빙을 증가시킬 수 있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토탈 서플러스 그러니까 컨슈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합한 것은 전체 이코노미에서의 웰빙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토탈 서플러스는 컨슈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합한 것이다. 그런데 컨슈머 서플러스가 요렇고 프로듀서 서플러스가 요렇다. 그런데 요 amount paid by buyer와 amount received by seller가 같죠. 그러니까 요거를 합해 놓으면 얘와 얘가 없어져서 날아가서 결국은 요것만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은 것이 토탈 서플러스구나 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있는 efficiency라는 것은 얼마만큼 희소한 자원을 토탈 서플러스를 극대화시키면서 분배를 잘 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efficiency라는 것이고 이와 유사하지만 다른 equality라는 것은 사회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어떤 자산, 프로퍼티, 자산, 재산을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받는지를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equality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efficiency라는 것은 파일을 얼마만큼 크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고, equality는 그와 같은 뭐 피자에서 어떻게 파일을 자를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누구에게 나눠줄지를 equality로 비유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먼저 살펴보면 피겨 7번을 보시면 이 디맨드 커브 밑에부터 이 가격까지가 컨슈머 서플러스였죠. 그리고 이 서플라이 커브 위부터 가격까지가 프로듀서 서플러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한 것이 우리는 토탈 서플러스라고 이 부분 합한 것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A번에서 가정을 했던 가정을 했었죠. 누구를 가정을 했었냐면 전지전능한 어떤 모든 시장의 정보를 다 아는 어떤 한 명의 독재자를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독재자에 앞서서 이미 자유시장이 되게 나쁘면 그 물건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컨슈머가 그 물건을 살 수가 있고 또 가장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판매자가 그 물건을 생산을 하게 이렇게 시장이 움직여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모든 정보를 알고 선의를 가진 독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소비자들 간의 컨섬션을 바꾼다던가 셀러들 간의 프로덕션을 바꾼다던가 함으로써 뭔가 더 지금보다 더 이코노믹 웰빙을 증가시킬 수 없고 또 어떤 뭐 같은 측면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코노믹 웰빙을 지금보다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컨슈머와 프로듀서 서플러스 합을 극대화하는 만큼의 물건과 서비스를 자유시장에서 이미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프랑스어 중에 요 raise fare라는 요런 말이 있는데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뭐 자유방임주의 뭐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번역을 하면 let people do as they will.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시장이 이미 컨슈머와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베니볼런트 소셜 플래너가 필요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고
사실상 베니볼런트한 소셜 플래너가 할 수 있는 뭔가 더 이코노믹 웰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여지도 사실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스미스의 인비저블 핸드, 그러니까 뭐 시장에 맡겨두면 결국 모든 사람이 원하는 만큼을 다 판매하고 또 다 살 수 있고 하는 그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자유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활동을 조직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Q1과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서플러스 커브가 여기 밑에 있죠. 그렇지만 디맨드가 여기 지금 엄청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어들한테 밸류가 셀러한테 코스트보다 훨씬 큰 경우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이퀄리브리엄이 오른편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Q2의 지금 상황이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셀러한테 코스트는 요만큼인데 바이어한테 밸류가 이만큼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반대로 밸류 투 바이어가 코스트 투 셀러보다 엄청 낮은 상황이죠. 그러면 점점점 이퀄리브리엄이 이렇게 왼편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장은 이 이퀄리브리엄을 통해서 점점점점 가게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컨슈머 서플러스와 프로듀서 서플러스를 그 균형 지점에서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소 조금 복잡한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 몸에 그 배뇨기관 중에 신장, 키드니라는 게 있죠. 콩팥. 만약에 혹시 이러한 콩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장을 합법화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냐라고 경제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경제학자 중에 반 정도가 동의를 했고, 나머지 반은 비동의하거나 확실히 잘 모르겠다라는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케이스 스터디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미세스 스티븐슨이라는 어떤 어머니가 그 자녀가 아프게 되자, 그러니까 신장이 뭔가 그 기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본인께 컴패셔블 호환 가능하지가 않았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제3자한테 신장을 기부를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기부를 하고, 이제 그 사람이 다행히 아들과 신장이 맞아서, 그래서 그렇게 그 아들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금전이 오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죠. 어머니가 제3자에게, 제3자가 아들에게 이렇게 각각 신장을 그 공유가 가능하니까 기부를 해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뭔가 경제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신장이 사고 팔릴 수 있는 시장을 차라리 만들어주면 낫지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이렇게 우리의 장기를 사고 파는 것이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프라이스 실링을 제로에다가 맞춰놨다라고 해도 이게 같은 표현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보통이 아니라 두 개의 신장을 좌우에 가지고 태어나고, 일반적으로 한 개의 신장만 있어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의학적으로 무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 한 개의 신장조차도 기부받지 못해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을 그렇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를 받아야 되니까 기부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기부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맞는 신장을 찾지 못하면 매년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장을 찾지 못해서 죽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니 차라리 신장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신장이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기면 신장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주고 신장을 구입을 해서 맞으면 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만성적인 공급 부족도 해결이 될 것이고 efficient한 리소스 어로케이션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나 신장 가격이 만약에 계속 오르게 되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나 신장 그 비싼 가격 살수고 돈 주고 살 수 있게 될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현재의 시스템이 그러면 맞는 것이냐? 또 반대로 이게 맞는 것이냐라고 하면 어쨌든 지금 매일 이렇게 죽는 사람이 생기는데 또 그것도 또 맞지는 않지 않냐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뭐 이게 참 복잡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가 맞는지는 참 이게 답을 내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뭔가 윤리적인 것을 떠나서 그냥 경제학적으로 이러한 것을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이 조금 시간이 길어져서 우리가 여기 7.3 부분까지 이번 동영상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